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네,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유진씨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세계여행 다돌세 넘버원 가이드 차유진입니다. 시원하게 집에서 떠나는 세계여행 다돌세 대만 편 함께하고 있는데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대만은 먹거리죠. 그죠? 그럼 오늘은 대만 여행지 소개해 주신다는데 어디 우리 가면 되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맛있는 음식 소개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대만 여행을 계획하실 때 꼭 가보셔야 할 여행지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함께 떠나보시죠. 자, 대만으로 이제 여행을 갑니다. 곳곳에 멋진 곳이 많을 텐데 여행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대만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 문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곳인데다가 네. 치안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사실 이렇게 동남아 가시면 치안이 좀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런데 치안이 잘 돼 있고 또 음식값이 저렴합니다. 그거 중요하죠. 네, 여행 갈 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뭐 맛있는 거 먹지이실 텐데 저렴한 음식 물가 때문에도 미식의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위한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2시간 20분이면 도착할 만큼 가깝다 보니까 먼 거리가 부담되셨던 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보시기 좋은 여행지라고 생각을 해요. 거리 가까운 게 참 좋잖아요. 네, 진짜. 특히나 아이들 데리고 가면 네. 사실 뭐 7시간, 8시간 장시간 비행하는 건 힘드실 텐데 맞아요. 가깝다 보니 3대가 모여서 가족여행을 많이 가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대만. 네, 그리고 여행을 가실 때 물론 대만도 길게 가실 수 있겠지만 밤도깨비 여행이라고 해서 네. 워낙 이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회사 금요일에 맞춰요. 그리고 밤 비행기 타고 주말에 잠깐 갔다 오시는 네. 여행으로 대만을 많이 가시는데요. 네. 이렇게 짧은 2박 3일 일정이시라면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가 딱입니다. 타이베이 수도. 네, 타이베이는 대만의 수도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도시입니다.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뭐 볼거리도 많고요. 맛있는 거 엄청 많고요. 그렇게 대만이 고전과 현대가 같이 잘 믹스돼 있어서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보시면 와 이렇게 역사적인 건물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또 동시에 아주 화려한 현대식 건물들도 많이 네.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대만 영토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행지를 떠나면서 그 영토의 지도 모양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부추처럼 생겼다 했던 것처럼 베트남 길고. 맞아 길고 제가 느낀 대만 영토는 네. 약간 튼실한 고구마처럼 생겼거든요. 네. 고구마처럼. 네, 토톰한 고구마처럼 길쭉하면서 약간 통통하게 생겼는데 네. 이 고구마의 가장 머리 북쪽에 위치한 게 타이베이입니다. 타이베이 수도. 네, 먼저 이 타이베이에 도착하셔서 둘러보시기 좋은 관광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타이베이에 도착했어요. 첫 번째. 네, 첫째 날 아침이 밝으면 먼저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립고궁. 맞아. 대만에 박물관이 너무 잘 돼 있다고 그러던데. 네,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대만 여행 갔는데 아침부터 박물관을 꼭 가야 되나 네. 싶으실 텐데요. 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박물관이 루브르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5대 박물관에 손꼽히는 곳이거든요. 5,000년의 중국 역사를 엿볼 수가 있는 박물관입니다. 볼거리가 엄청 많죠. 네, 어마어마하고 이 스토리만 들으셔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건데 이 중국 내전으로 장제스가 마오쩌둥에게 패해서 타이완으로 넘어왔어요. 네. 넘어올 때 이 중국 내륙의 보물들을 모조리 배에 실어 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하구에서 유물을 싣는 배들이 너무 많아서 바다 자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국립고궁박물관이기 때문에 중국에조차 없는 희귀 보물들이 여기에 가득하다라고 해요. 네. 특히 다양한 미술품과 조각품들이 유명한데 저도 몇 가지를 사진으로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인간의 손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막 안에 또 안에 이렇게 조각들이 만들어졌나라 싶을 정도로 정교한 예술품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중국의 역사와 예술, 문화를 한데 모아놓은 각종 보물과
유물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여행 첫날 코스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가까운 게 타이베이 잠시 소개해드릴 3대 야시장인 스린 야시장, 제일 큰 야시장이거든요. 여기랑 또 가까워서 묶어서 일정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일단 국립고궁박물관. 저도 대만의 박물관이 되게 잘 돼 있다는 얘기는 꽤 많이 들었어요. 자, 다음은요. 네,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화산 1914입니다. 화산이요? 네, 화산에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1916년 대만에서 가장 큰 양조장으로 지어진 곳이었어요. 양조장. 네, 근데 1987년도에 문을 닫아서 원래는 이제 철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네. 이 시민들과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1999년 타이베이시의 고적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2007년에 예술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네. 우리도 보면 이제 폐허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다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네네네네. 도시의 곳들이 있죠. 그런 느낌 보시면 되고 이 이 1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의 흔적이 남은 곳이기 때문에 이 오랜 세월의 역사 그리고 현대적인 또 감성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약간 요즘 MZ들이 갈 만한 이 갬성 공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게임성 같아요. 공간. 빈티지한 공간 자체도 멋지지만 뭐 구석구석에 카페도 있고요. 뭐 샵도 있고 해서 구경하시기 되게 좋고 특히나 이 대만 영화 같은 곳에 많이 이곳이 나왔대요. 네. 이 대만 영화 특유의 감성도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네네네네.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성도 느끼실 수가 있고 주말이 되면 젊은 예술가들이 프리마켓을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만의 이제 독특한 애장품들, 액세서리들 딱 구입하셔가지고 들고 오시기까지 좋은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뭔가 트렌디한 느낌 드네요. 갔다 오셔가지고 MZ처럼 사진 딱 찍고 오셔야죠.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중정기념당 이곳도 가볼 만한데요. 네. 타이베이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많이들 방문하는 곳이에요. 어디예요, 이 여기는?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인 장제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이 장제스의 본명이 장중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따와서 기념당. 중정기념당으로 불립니다. 네. 이 건물이 엄청 커요. 뭔가 이 사당 같은 느낌도 들고 엄청 큰 70m의 높이로 이 거대한 건물 아래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의 개수가 89개거든요. 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이 장제스의 서거 당시의 나이가 89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89개의 계단과 양옆으로 이 계단 아래로 쭉 이제 도로가 깔려 있고 레드카펫처럼 네. 양옆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의 개수도 89개로 맞춰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계단을 딱 올라서 뒤로 딱 돌아보시면 쭉 뻗은 가로수 그리고 타이베이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풍경도 보실 수가 있고 이 장제스 동상이 엄청 안에 들어가시면 거대한 게 있거든요. 네.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동상인데 동상의 크기가 또 70m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거대한 동상 그러네요. 이 중앙에 있고 이 동상 양옆에 근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매시 정각이 되면 근위병 교대식을 진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끝없이 높은 층고 그리고 거대한 공간에 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조용함 속에서 이 절도 있는 근위병들의 구두굽이 탁탁탁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바꿔잡는 총기의 소리만 울려 퍼지는데 이걸 꽤 감동적이었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 여행 중 시간이 맞는다면 정각에 맞춰서 근위병 교대식도 한번 보시기 추천드릴게요. 요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뭔가 울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네. 도시에서 또 맛있는 거 먹고 가볍게 거리를 걷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의미 있는 장소들을 가보시면 또 기억에 남는 풍성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대만은 보니까 볼거리가 되게 많은데 또 어떤 곳을 가보면 될까요? 네, 타이베이에 왔으니까 여러분 어디 가셔야겠어요? 야시장에 가보겠습니다. 야시장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뭐 야시장 많기로 워낙 유명한 곳이고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막 블로그 막 뒤지다가 네. 대만에서 야시장을 안 갔다 그러면 파리 가서 에펠탑을 안 보고 오는 거다. 오. 라는 명언을 남기신 분이 계시던데 그만큼 이제 대만의 야시장이 상징적입니다. 이 타이베이에서 가보실 만한 야시장 3곳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은요 노래 한 곡 듣고 그러면 우리가 야시장 쭉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좋아요. 친구로만 보이던 네가 귀엽게만 보이던 네가 네, 오늘 우리 대만 여행하고 있고요. 랜드마크 쭉 훑어봤고 이제 야시장입니다. 드디어 올 게 왔어요. 그렇습니다. 야시장. 자, 먼저 스린 야시장으로 떠나봅니다. 스린 야시장. 네.
타이베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야시장이 바로 이 스린 야시장인데요. 네. 야시장의 대표답게 500개가 넘는 음식점, 뭐 포장마차, 그리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액세서리 모자 다 있어요. 500개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가시면 음식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최대 시장이다 보니 쇼핑도 같이 하고 음식도 드실 수 있는 만능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먹을 것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외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께도 인기가 많고요. 뭐 대만 전통 요리부터 다양한 국적의 길거리 음식, 디저트를 맛보실 수 있고 네. 로컬 느낌의 기념품을 구매하시기도 좋아요. 음. 근데 특히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워낙 인파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시죠? 걷는다는 느낌보다는 밀려. 파도처럼 휩쓸려서 자연스럽게 루틴 따라 구경하시게 야, 되는. 그 정도로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 장점은 워낙 크다 보니 많은 게 있다 보니 이 야시장만 둘러보셔도 굳이 다른 야시장 안 가셔도 대만의 야시장 다 즐기실 수 있고 스린 야시장. 네, 다양한 음식들이 있겠지만 이 얇게 저며가지고 네. 닭을 튀겨요. 오. 그러니까 이 치킨 튀김 얇게 튀긴 건데 네. 지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지파이 그리고 대만식 소세지 조금 더 탱글탱글한 느낌이 강한 샹창 같은 음식이 인기가 있고요. 네. 물론 취두부도 가능하시다면 도전해 보시기 우리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취두부. 네. 네. 자, 스린 야시장이었습니다. 또 다른 야시장은요? 네, 만약에 너무 크고 복잡한 야시장보다는 나는 먹을 것만 있으면 돼. 좀 더 작은 규모의 덜 복잡했으면 좋겠다라는 야시장 찾으신다면 닝샤 야시장을 추천드립니다. 닝샤. 여기는 조금 작고 먹는 거에 집중돼 있네요. 맞습니다. 이 쇼핑보다는 딱 먹거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왜 가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대만 먹거리 편에서 네. 추천드렸던 음식 중에 혹시 기억에 나는 음식, 드시고 싶었던 음식 아라시 있으세요? 다 맛있어 보였었는데 우리가 뭐 우육면 했었고 우육면 했었고. 또 뭐 있었지? 다 맛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뭐냐면 어아젠이거든요. 굴전. 네. 네, 이 바로 대만식 굴전 어아젠 중에서도 4년 동안 미슐랭에 선정된 어아젠 맛집이 여기 닝샤 야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구나. 가셔야 됩니다. 네. 가신다면 굴전 꼭 드시고 오시고요. 이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굴전이 물론 크진 않습니다. 약간 좀 작은 사이즈긴 한데 네. 3,30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 워낙 많이 오시는지 네. 제가 최근 후기 찾아보니까 한국어로 뭐 3,300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시장 사실 가면 골고루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이 작은 게 좋아요. 양이 적어야 골고루 먹지. 많이 먹게. 그래서 굴전도 꼭 드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젊은 분위기의 야시장 원하신다면 국민 대만 사범대학교 앞에 위치한 4대 야시장 추천드릴게요. 대학교 앞에 또 야시장이 열려요? 아, 그죠. 대학교 앞에 야시장이 있고 이 대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왜 가냐. 먹거리도 많지만 이 젊은이들, MZ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서 우리 왜 힙한 스트릿, 옷가게 그리고 공원도 같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활기차고 젊은 분위기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재밌겠다. 네, 여기도 좋고요. 그리고 4대 야시장에서는 각 구운 소보루 빵 안에 버터를 넣어주는 호호미빵, 이름 귀엽죠? 호호미빵. 얘기만 들어도 맛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 재료를 선택해가지고 담으면 육수와 함께 끓여주는 약간 이렇게 마라탕처럼 재료를 넣어서 끓여주는 그 대만 사람들의 소울푸드인 루웨이, 네. 그리고 스테이크, 철판면 등이 유명하다고 하니까요. 좀 뭐 드실지 헷갈리신다면 구경하시다가 요 네. 3가지 메뉴 추천드립니다. 좀 더 힙하고 젊음의 거리를 원하시면 4대 야시장으로 가시면 네. 되겠어요. 네. 자, 야시장 둘러봤고요. 그럼 또 네, 여행 일정 중 왜 우리가 3일 묵는다라고 하면 매일 밤에 야시장 갈 수는 없거든요. 네. 하루는 좀 더 낭만적이고 싶은 날이 있다. 아하. 그러면 여행 일정의 저녁 코스로 야경 명소를 추천드립니다. 대만이 야경이 멋있죠. 멋있습니다. 먼저 타이베이 101 타워로 가세요. 타이페이 101 타워. 네, 너무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이 타이베이 101은요, 완공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원래는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워낙 높은 건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8, 9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건물 모양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층 빌딩 하면 직사각형으로 쫙 올라가는 거 네. 생각을 하실 건데 설명이 될까요? 약간 사각형 모양의 반듯한 건물이 아니라 마치 다보탑이나 석가탑처럼 이렇게 유격이 있는 탑이 쌓아 올려진 듯한
모양입니다. 네. 네, 보시면 오 진짜 그러네. 다보탑이 여러 개가 쫙 올라갈 5층 석가탑이 아니라 막 40층 석가탑이네 이런 느낌처럼 디자인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진짜 탑 같은 건물인가 봐요. 네, 맞아요. 보시면 현대적인 소재지만 모양새가 상당히 그런 동양적임을 담고 있어서 와 사진 찍을만 하다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5층 매표소에서 전망대가 위치한 89층까지 37초 만에 쫙 오르는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전망대에서 타이베이 시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야경 명소로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먼저 가보시고요. 네. 자 반대로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먼 발치에서 봐야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이 타이베이 101에서 밖을 보는 것도 좋지만 네. 타이베이 101 건물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는 야경 스팟, 야경의 끝판왕 샹산 추천드립니다. 샹산이요? 네, 말 그대로 산이요. 네, 산. 샹 마운틴인데 이 산 전체의 모양이 코끼리를 닮아서 코끼리 상자를 써서 샹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산답게 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계단이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편한 신발 신고 가시면 좋고 네. 1차 전망대, 2차 전망대만으로도 예쁘지만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여기는 정상에 가시면 진짜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101 타워와 타이베이 시내의 빛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101 타워에서도 멋있고 네. 그걸 볼 수 있는 샹산에서 봐도 촤 멋있죠. 전망이 좋네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 여러분 혹시 망고 맥주 아라시 들어보셨어요? 대만에 망고가 유명하다는 건 아는데 맥주는 모르겠어요. 이 말 그대로 망고가 실제로 들어갔거든요. 네. 대만산. 그래서 대만 망고의 진한 달콤함이 느껴지는 맥주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야경 딱 보시면서 이 대만 망고 맥주 시원하게 한 잔 하시면서 하루 마무리하시면 개운하고 낭만적인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야경 탁 보면서 하루 마무리 이거 좋잖아요. 낭만적이네요. 자, 대만 야시장 멋진 야경 스팟 랜드마크까지 쭉 보고 있는데 4부엔 또 어느 곳으로 갈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모든 네가 들리면 고개 돌리면 마음이 떨리면 어느새 여름인가 봐 하얀 파도 밀리는 다 같이 돌자 세계 한 바퀴. 자, 우리 대만 진짜 본격적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돌아다녔네요. 네. 3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여행 세계 여행이 이렇게 쉽습니다. 집에서 듣기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갈 곳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갈 곳도 많은데요. 그중에 여러분 제가 진짜 힘들게 알아낸 대만 여행 꿀팁 아주 이츠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대만 여행 꿀팁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대만 여행 꿀팁. 꿀팁.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대만 여행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행 가는데 지원금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 이 대만 여행 지원금은요, 대만 정부에서 관광객분들 좀 많이 유치하고 네. 대만의 아름다운 자연 문화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게 약간 서포트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요 대만 여행 지원금을 신청을 하시면 네.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료 같은 것도 할인해주고요. 이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 외국인 관광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 신청이 만약에 수락이 된다? 그러면 대충 이제 내가 이렇게 여행을 해서 대만에서 얼마 정도 쓸 것 같다. 일정을 대략 올려요. 네. 그럼 수락이 됨과 동시에 대만에 도착하셔서 공항 혹은 지정된 카운터에서 요거 제출하시면 쿠폰 형태로 어떻게 보면 돈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쿠폰을 받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바우처 형태로 받지만 사실은 현금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여행하는 곳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대만 여행 지원금 신청해 보시면 좀 꼼꼼하신 분들은 정말 알뜰살뜰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대신 이 대만 여행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여행 중에 대만 입국을 하진 않아야 된다. 중국 여행 중 대만 입국은 하지 않아야 네, 된다. 그리고 뭐 대만에서 돈을 만약에 쓰시고 나면은 나중에 소비 좀 증빙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 사진으로 살짝 찍는 정도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고요. 많이 어렵진 않다고 하니까 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만 외국인 관광지원센터 사이트로 가시면 되네요. 네. 예, 여기 가셔가지고 지원금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좋겠다. 저도 이거 알아보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대만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대만에서 좀 서울의 번화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떠오르는 신상 핫플레이스로 떠나봅니다. 자, 핫플레이스.
네, 보통 이 대만에서 번화가 찾으신다라고 하시면 시먼딩이란 곳을 많이 가세요. 네. 이 시먼딩이 가장 번화한 곳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명동, 뭐 도쿄의 시부야 같은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웬만한 유명 맛집은 시먼딩에 다 있고 위치가 좀 좋기 때문에 여기에 숙소 잡으시면 뭐 이동하시거나 근교 가실 때 다 괜찮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여러분 대왕 연어초밥이 엄청 유명해요. 대왕 연어초밥. 네, 그러니까 진짜 연어가 엄청 커요? 살짝 좀 약간 거짓말 살짝 보태가지고 여성의 한 손바닥 정도? 그러니까 한 입에 못 먹어요. 아 진짜 그렇게 커요? 그래서 막 후기 보면 3개만 시킬까 6개를 시켜가지고 다 못 먹었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데 이 연어초밥 이불이 착 덮여가지고 특제 간장 소스가 막 뿌려져 있어요. 맛있겠죠. 요거는 일단은 랜드마크도 가고 야시장도 가고 또 야경도 보셨는데 네. 일정 급박하지 않으시다면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좋고요. 시먼딩. 네, 시먼딩. 근데 이제 조금 나는 좀 덜 가는데 새로운 데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이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요? 중산입니다. 중산. 산이에요? 아니요, 마을 이름입니다. 아 이름이 중산. 네, 지역 이름 중산입니다. 아까 상산이 네. 있어가지고. 네. 예. 중산입니다. 여기는요? 이 떠오르는 타이베이 핫플레이스인데요. 아시아 최고의 서점으로 불리는 뭐 S서점 그리고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이 주변에 카페나 맛집 같은 다양한 시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번화가로 변모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좀 세련되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건물이 많고 약간 시먼딩이 그 명동이다 그러면 중산은 그래도 좀 청담 이런 느낌 아닐까요? 카페뿐만 아니라 약간 커피, 디저트 즐기기 좋은 여유로운 느낌 자체를 가질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중산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감각적인 디자인들 이런 건물들이 많겠네요. 당연하죠. 요거 보는 재미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동치로 가시면 되는데요. 동취. 이 동치는 대만의 가로수길 느낌으로 불립니다. 이 타이베이시 중심부에 해당하는 중샤오핑에서 이 국부 기념관으로 이어지는 길을 말하는데요. 네. 앞서서 이제 소개해드린 시먼딩이 다소 좀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는 뭐 서면 같은 살짝 그런 느낌. 부산에 부산으로 치면은 서면. 이라면 동치는 약간 한 20, 30대 약간 럭셔리하게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그리고 골목골목 편집숍이 많아서 대만의 패션 트렌드 느끼실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오. 패션 좋아하시면 연령대가 좀 있으시다면 네. 동치를 추천드릴게요. 시먼딩, 중산, 동치 각각의 개성이 있네요.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시면 되겠다. 어디가 좀 마음에 드세요? 저는 동치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도 동치요. 럭셔리하게.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약간 좀 트렌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또요. 네, 여러분 이제 거의 타이베이 내에서는 보실 건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근데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근교 투어 가까운 곳에 가시는 걸 계획을 하신다면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바로 네 글자입니다. 예스 진지. 예스 진지가 뭐요? 아마 예스 진지 이런 지명이 있어. 이게 뭐야? 뭐 예스 진지 진지하다는 뜻인가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대만 여행을 계획하시다 보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보시게 될 단어일 겁니다. 예스 진지. 네, 이 예스 진지는 타이베이 근교에 위치한 필수 관광지인 예루 지질공원, 스펀, 진과스, 지우펀 이 네 지역을 줄여서 예스 진지라고 불러요. 지우펀은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스 진지.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이제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스진지라는 말은 이 여행 준비를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너무 일상적인 단어처럼 줄임말로 사용되니까 알고 가시는데요. 대표적인 근교 투어 장소들이네요. 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가시기 때문에 더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시내에서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조금 약간 빨리빨리 그리고 한 번에 많이 가시는 것도 좋아하시기도 네. 하잖아요. 이 시내에서 거리가 있는 이곳을 투어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거나 프라이빗 택시 투어를 신청을 하시면 차량을 타고 차례대로 돌아보시기 좋은데요. 뭐 투어 하실 때 어려우실 필요가 없는 게 뭐 투어 프로그램이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택시 투어든지 영어나 뭐 한국어 등등 이 기사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곳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소통하시면서 좀 약간 가이드도 들으면서 여행 다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저는 또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근교 투어니까 또
거리가 좀 있으니까 한두 곳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네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한국 분들 한정이지도 않을까 싶어요. 예스진지라는 게 생긴 게. 일단은 이 간단하게만 소개드리면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자연이 만들어낸 기상천외한 바위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이 황토색 바위들이 막 귀귀한 모양으로 암석들이 서 있거든요. 네. 예류지질공원이고요. 네. 기찻길 위에서 기차가 막 다니다가 한동안 기차가 비어지면 이 기찻길의 중앙에 모여 다 같이 소원을 적은 풍등을 하늘에 띄우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스펀 지역. 스펀. 네. 그리고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금괴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광부마을 진과스. 진과스. 그리고 아까 지우펀 익숙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유가 있습니다. 산길을 따라 비좁은 거리를 밝히는 홍등이 홍등 그러게. 애니메이션 속으로 빨려 들어온 야경을 선사하는데요. 이 지우펀은 바로 애니메이션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지가 된 곳이거든요. 여기서 사진 많이 찍어 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매력을 하루 만에 느껴볼 수 있는 한국 스타일 예스진지 가시면 좋은데요. 네. 특히 여러분 지우펀 유명 애니메이션 생과 치히로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이 지우펀에 가시면 진짜 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메인이 되는 건물이 있어요. 네. 그 건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메이 차관이라고 하는데 여기 배경으로 사진 찍기도 좋고요. 막 그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네. 공기도 좋고 돌길이 쫙 좁은데 거기 양옆으로 막 음식들 땅콩 아이스크림, 누가 크래커, 망고 젤리, 차 다양한 상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사이사이 다니면서 이 이색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 빨려 들어온 것 같은 느낌으로 기억에 남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운치 있고. 운치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신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참고로 예스 폭지가 또 대세래요. 예스 진지 아니고 예스 폭지. 네, 진가스 대신에 이 시원한 스펀 지역의 폭포를 보러 가는 코스인데 요즘에 날씨가 더울 때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더울 때 가신다면 달콤한 망고 아이스크림 한 입에 딱 무시고 시원한 폭포 구경하시는 예스 폭지 코스로 대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 그냥 다 둘러보게 된다는 예스 거네요. 폭진지 갈까요? 예스 진지 예스 폭지. 네. 자, 노래 듣고요. 또 남은 여행지 한번 훑어볼게요. 어디 갈까 오늘 밤 네, 오늘 우리 대만에 진짜 많은 곳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예요? 네, 여러분 이제 여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피곤함을 풀고 싶으시다면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타이베이 근교 베이터우 온천마을 추천드릴게요. 온천마을입니다. 좋죠. 네, 근교 중에서도 이런 근교가 없습니다. 타이베이가 그 지하철 MRT라고 하거든요. 네. MRT가 엄청 잘 돼 있고 노선도 5개인가밖에 없어서 되게 이 단촐해요. 근데 이 타이베이 메인 스테이션에서 MRT 타시면 22분 컷. 가깝죠. 네. 그 정도면 가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일치기로도 많이 다녀오시는 온천 마을입니다. 좋네요. 근데 사실 이제 대만에서 웬 온천이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만은 일본만큼이나 지진이 잦은 나라라서 네. 온천도 발달해 있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온천 괜찮다고 들었어요. 네, 대만 온천의 매력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는데요. 대만 북부에 위치한 베이터우는 189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세어보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마을이죠. 그리고 이 마을 자체가 온천을 중심으로 뭐 리조트, 호텔, 편의시설로 잘 갖춰져 있고 고즈넉하게 산책하기 좋은 막 숲길도 많아서 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해요. 네. 이 더군다나 여러분 전 세계에 이게 정확한 이제 팩트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그 딱 2곳밖에 없다라는 라듐 유황 온천이 여기 있다라고 하거든요. 유황 온천인데 라듐 유황 온천? 네네네. 이 유황 온천은 많지만 라듐 유황 온천이 많진 않은데 네. 이 라듐 자체가 그 아주 미세한 방사능 성분인데 네. 이게 정말 미세하게 되면 이 병을 치료해 주는데 또 도움이 된다라고 그래요? 해서 타이베이에서 온천을 하면 뭐 병이 낫는다 이런 속설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독특한 온천들이 많은 곳이고요. 뭐 베이토우 가시면 다양한 뭐 청황천, 백황천, 철황천 3가지 온천수 즐기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난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목욕탕 가시듯이 1회권을 구매하세요.
그래서 대중탕 스타일로 온천욕 하셔도 좋고요. 사실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취향에 맞는 온천 호텔을 숙박을 하시면서 네. 개인탕 탁 히노키도 느껴보시고 음. 공용 온천도 고루 이용하시면서 피로를 푸셔도 좋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온천만 해도 좋은데 음. 온천 말고도 보실 관광 스팟이 여기 마을에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베이터우 온천의 진원지인 지열곡이라는 곳인데 네. 80도에서 100도씨의 야외 온천인데 이 야외에서 사람이 가진 않아요. 응. 엄청 뜨거우니까 네네. 그냥 보시기만 하는 건데요. 어. 유황 연기가 안개처럼 막 솟아오르거든요. 아.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신비롭다 보니까 그 지옥의 모습 같다는 의미를 담아서 지옥곡이라고도 아.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서 한 바퀴 딱 둘러볼 수 있는 산책 코스가 있기 때문에 지열곡, 지옥곡도 한번 둘러보시면서 그 또 아시죠? 입구에 가시면 네. 온천 계란 팔아요. 어. 그래서 계란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온천 박물관에 들러보셔도 좋습니다. 박물관. 네,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온천 목욕탕을 박물관으로 재복원한 곳인데요. 이 넓은 풀마당에 빨간 벽돌과 나무로 혼합돼서 지어진 박물관 건물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뭐 스위스 산장 모양 같기도 하고요. 네. 일본의 기와 전통 건물 같기도 하고 음. 이걸 합쳐놓은 독특한 외관이거든요. 네. 여기 가시면 베이터우 온천의 역사와 전시물 그리고 당시 목욕탕 모습을 재현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쭈그리 앉으셔가지고 사진 찍으시기도 좋아요. 그리고 또 이 박물관 근처에 보시면 친환경 에코 건축물로 유명한 베이터우 공공도서관도 유명한데요. 2012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25선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궁금하다. 나무로만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나무와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3층짜리 나무로 만든 거대한 유람선 같다는 정말 느낌이 들었어요. 외관이 되게 독특한데 네. 여러분 요거 한 번쯤 보고 오시면 우리 온천뿐만 아니라 문화와 그리고 또 역사를 함께 돌아보시기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대만은 막 액티비티 이런 것도 뭐 있긴 하겠지만 오늘 쭉 나온 걸로 봐서는 진짜 문화와 역사를 탐방하기에 좋은 곳이구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가시면 되게 만족스럽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자, 오늘 대만 여행 재밌었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떠나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Super Trooper lights are gonna find me, but I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마미아 OST의 슈퍼 트루퍼 골랐습니다. always do. 시원한 여름 되세요. Crowd, there's you. 구성 함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예요. 내일 봬요 여러분.